부동산 가이드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박소연입니다. 다주택자들의 신규 대출을 막기 위한 신DTI가 이제 내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부채를 산정하는 방식이 기존에 받아놨던 부채 원금까지 더해서 새롭게 대출을 일으키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다주택자들의 신규 대출은 어려워지는 거나 다름이 없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과연 이런 규제책들이 이 다주택자를 잡는 데 좀 도움이 될까요? 앞으로 좀 지켜봐야 될 상황인 것 같고요. 자, 부동산 시장에 대한 판단 오늘도 내려드리도록 할 텐데 저희 부동산 가이드 TV뿐만이 아니라 유튜브 동영상을 통해서 앱을 통해서도 여러분들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실시간으로 방송 중계가 되니까요. 여러분들 이동 중에서도 함께해 주시길 바랄게요. 지금 출발하겠습니다. 생생 부동산 클리닉입니다. 그 누구보다 꼼꼼하고 자상한 부동산 전문가 SNK 자산관리 이영규 본부장 함께하겠습니다. 자, 만나뵈러 갈게요. 이영규 본부장 불러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본부장님.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궁금한 사항들 우리 시청자분들 연락 주시면 되는데요. 전화번호 2077-6356번 열어두겠습니다. 02545-7988번은 문자 주시는 번호고요. 전화 문자 통해서 여러분들 만나 뵙겠습니다. 자, 전화 연결 먼저 해볼까요? 첫 번째 시청자님 연결된 것 같은데 한번 불러볼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부동산 가이드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시청자님 궁금하신 곳 알려주세요. 저희 어디 한번 살펴볼까요? 예, 저는요, 지금 사는 곳이 서울이 아니라 지방이거든요. 예. 그런데요, 제 평생 소원이 서울에 아파트 하나 가져보는 거였어요. 네. 그래서요, 10년을 모아가지고, 네. 제가 2억을 딱 준비해놓고, 이제 그 서울에 어디에다가 전세를 띄고 아파트를 사면 좋을까 네. 다 알아본 결과 네. 제가 창동에 그 창동역에 그 주공 3단지하고 주공 19단지하고 네. 두 군데를 이제 집어놓고 왜냐면 전세를 끼고 사니까 한 2억에서 2억 한 5천 사이면 사겠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집어놓고 이제 살까 말까 망설이는데, 네. 주변 사람들이, 부동산에 관계하는 주변 사람들이, 네. 거기가 지금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맞아요. 네. 지금 사는 건 상투 끝이다. 그러니까 한 1년 조금 지켜보고, 네. 조금 좀 보면서 조금 천천히 들어가라. 네. 그러고 있는데 저는 마음이 급한 게요. 네. 제가 한 3, 4년 전에 목동을 이렇게 한번 들어가려다가 못 들어가서 지금 놓쳤거든요. 그게 한번 기억이 있다 보니까 네. 하는 사이에 막 1억씩 오를까봐 그래서 맞아요. 우리 전문가님한테 네. 정말 제가 조언을 구해서 제 지금 소원을 성취하고 싶습니다. 진짜 네. 관련해서 똑같은 말씀하시는 분들이 진짜 많으실 거예요. 이미 많이 올라서 상투다. 그래서 못 샀는데 돌아보니 더 올라가 있고 이게 끝도 없이 올라가는 거 있죠. 이게 지금 과연 창동에 들어가는 것이 맞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 주변의 권유대로 조금 기다려야 되는 것인지 한번 저희 전문가님의 판단도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잠시만 기다려주시고요. 이영규 본부장님 답변 좀 주시죠. 전화 받아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어디 살고 계세요? 대전에 살고 있어요. 대전에 사시는데 어쨌든 서울에 아파트를 하나 꼭 장만하고 싶으신 생각이 있으신 거고요. 네, 대전은 집에 안 올라요. 그렇죠, 네. 근데 특별히 창동을 알아보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저는요, 일단, 제가 집을 사는 조건이 역세권. 네. 전철에서 가까운데, 창동이나 노원이 보니까, 지하철이 주 노선이 지나가면서.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제가 가진 금액으로. 네네. 2억에서 2억 5천 사이를 투자해서 서울에 집을 산다는 게 사실은 이게 좀 무리잖아요. 네. 그래서 거기에 맞는 곳을 거의 제가 하루에 5시간씩 네이버 검색을 해서 찾아냈어요. 예, 알겠습니다. 일단 이 창동에 대해서 좀 전반적으로 설명을 드리고요. 과연 지금 시청자님께서 창동 주공을 사셔도 되는지 마지막에 결론을 내드릴게요. 네. 자, 지도를 좀 보시면, 창동 주공 지금 보신 게 이제 3단지하고, 19단지를 보셨어요. 네. 물론 뭐 창동 역세권입니다. 그러니까 창동역에서 가깝고, 뭐 창동역이 1호선 지나고 4호선 지나는 역세권을 원하셨어요. 그런데 이 주변을 좀 살펴보면은요, 자, 보시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상계동도 있죠. 네. 그러니까 상계동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재건축이라는 그런 화두가 던져지면서 가격들이 가파르게 올라간 곳이고, 창동은 뭐 재건축도 물론 관련은 있습니다. 뭐 재건축 난이 다가오긴 하는데,
저는 재건축보다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 주변의 개발 계획을 좀 아셔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서울 사시는 분들은 많이 아시겠지만 이 창동 역세권하고 여기 이제 그 도봉 면허시험장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여기가 개발이 된다는 게 꽤 오래전부터 얘기가 나왔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좀 가시권해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준비가 되고 착공이 되면은 앞으로 이 창동역 주변이 굉장히 좀 많은 발전이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 주변에 그동안 부동산 가격이 조금 약했던 이유는 업무단지가 없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뭐 노원구나 이 도봉구나 다 해서 베드타운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네. 잠만 자고 뭐 출퇴근은 딴 데로 하는 그런 곳이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상계동도 그런 식으로 조성이 됐고 뭐 창동뿐만 아니라 뭐 밑으로 뭐 광운대역까지 쭉 해서 대부분 아파트들이 베드타운으로 진행이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격이 오르지 않았는데 어쨌든 지금 창동 주공도 알아보시면 한 1년 새에 1억 가까이 오른 건 알고 계세요? 네, 예, 그래서 고민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보시는 게 몇 평대 보고 계시는 거예요? 30평 전후로. 30평 전후면은 한 뭐 가격은 4억 중반 좀 하겠네요? 제가 마음에 드는 물건이 4억 8천 달러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4억 30평. 중반에서 지금 4억 후반에 네. 가고 있는데 예. 그러니까 지금 서울의 큰 문제가 뭐냐면 예. 팔려는 사람들이 많지가 않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물건이 많이 없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게 물건이 없다 보니까 가격이 조금씩 더 올라가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요. 네. 이제 창동 같은 경우는 뭐 재건축을 떠나서라도 이곳에 어쨌든 지금 서울시에서는 창업이라든지 일자리 창출 또 문화공간 그런 것들을 해서 계속해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면 많은 일자리가 생기면 그동안은 뭐 강남이나 이쪽으로만 일 때문에 출퇴근했던 사람들이 이제 이 네. 창동이라든지 상계동 쪽으로라도 직장 가까운 곳 찾기 마련이거든요.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런 개발 계획이 있다는 게 굉장히 네. 큰 장점이에요. 네. 그리고 차후에 뭐 KTX라든지 GTX가 뭐 광운대를 지나서 온다던가 이런 또 네. 철도에 대한 호재까지도 충분히 받아보실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아까 시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뭐 지금 사시면 상투를 잡는 게 아니냐.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분들이 아파트를 잘 못 사시는 이유가 뭐냐면은요. 어머니가 지금 이걸 4억 8천에 보셨단 말이에요. 네. 4억 8천에 살려고 봤는데 주변에서 만류를 합니다. 야, 조금만 네. 기다려봐. 조금만 기다리면 가격이 내릴 거야. 그럼 그때 가서 사. 이렇게 말들을 네. 하죠. 네. 근데 막상 6개월이 지났는데 또 올랐어요. 그럼 네. 어머니가 4억 8천에 사시려고 했다가 5억 2, 3천이 됐다. 그러면은 매수하시기가 더 힘들어질 수가 있거든요. 못 사죠. 예. 그렇죠. 그러니까 목동도 아까 말씀하셨던 마찬가지예요. 네. 내가 살려고 했는데 뭐 이자가 오른다더라, 뭐 물량이 많다더라, 그래서 부동산 가격이 하락할 것이다. 그래서 못 사셨던 분들은 가격이 올라버리면 더 못 사는 그런 효과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네. 제가 결론 내드리는 거는요. 이렇게 혹시라도 어머니가 이렇게 마음을 갖고 계시고 어머니 네. 자금에 맞는 그런 아파트가 보였다. 네. 근데 옆에 개발 계획도 많이 있고요. 또 혹시 네. 모를 재건축에 대한 기대감도 충분히 가질 수가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사시는 가격이 제가 볼 땐 최고치는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아, 예. 그래요, 선생님? 그렇죠. 그러니까 대전 아파트는 굉장히 다른 거예요. 지금 서울하고 지방은 점점 격차가 벌어지고 있고요. 네. 서울은 아무리 뭐 규제가 들어와도 뭐 아시겠지만 가격이 계속해서 상승을 하고 있거든요. 네. 더군다나 바로 옆에 이런 업무단지, 뭐 청사진을 보면은 이 강남에 있는 코엑스처럼 강북에도 뭐 코엑스 같은 걸 만들겠다는 그런 청사진을 그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이 업무단지가 차례차례 조성이 된다고 하면은 이 창동역 주변, 이 밑으로 해서 또 광운대역 주변, 또 이제 뭐 노원구 쪽에 상계동, 중계동 이런 아파트들이 더 올라갈 수가 있어요. 네. 근데 아무래도 상계동 같은 지역은 오로지 재건축 하나만 보고 가격이 오른 거잖아요. 네. 하지만 창동역 주변은 창동 역세권 개발이라는 충분한 개발 호재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맞는 거, 내 자금에 맞는 거, 그리고 내가 살려는 아파트가 있다 하면은요, 지금 네. 당장 사셔도 저는 괜찮다고 말씀드려요. 아, 예, 오히려 이게 호가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내가 원하는 물건은 없기 마련이고요. 그렇다고 그럼 해서 주변 얘기 듣지 말고 네, 그렇죠. 딱, 뭐 부동 예, 딱 마음 먹었을 때 실천에 옮기는 게 현명할까요? 맞습니다. 혹시라도 네. 어머니께서 만약 이걸 사셨는데 네. 가격이 1,000만 원 떨어졌어요. 예. 그러면은 되게 억울하실 거잖아요. 근데 이 아파트가 1,000만 원 떨어졌다는 얘기는 주변의 아파트들이 다 같이 떨어지는 거고요. 또 예. 나 혼자 아파트가 올라갈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네. 주변이 같이 시세가 올라가기 때문에 내 아파트가 한 3, 4천 오른다 치면은 주변 시세도 1, 2천 오를 수 있는 거고요. 하지만 네. 이 창동역이라는 그런 개발 호재가 있기 때문에 저는 창동역 주변에 아파트 사시는 거는 저는 적극 찬성을 드리거든요. 예. 그래서 대전이시다 보니까 한번 꼭 네. 올라오셔서 직접 현장을 살펴보시고요. 네. 그 다음에 결정을 하시는 게 맞거든요.
네. 그래서 매수는 적극 권장해 드리고요. 뭐 지금이라도 하실 수 있으시면은 매수를 빨리 하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결론을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 근데 또 하나 여쭤봐도 돼요? 네네, 시간 관계상 시간- 짧게. 짧게, 저는 욕심이 나서 이것을 네. 한 번 사면은 저는 10년, 20년 이렇게 갖고 갈 건데, 네. 그럼 재개발 호재는 네. 재개발은 기대를 하는 게 좀 무리일까요? 그러니까 재건축이라는 게 지금 뭐 재건축이 너무 과열돼서 정부에서 재건축 규제를 하고 있는데 네. 그 상황은 어떻게 될지 지금 아무도 모르거든요. 근데 예, 이제 상계주공 같은 경우들이 재건축이 성공적으로 진행되면은요. 네. 이 창동에 있는 주공이라든지 오래된 아파트들도 따라서 네. 재건축, 안전진단이 나쁘게 나오거나 하면은요, 분명히 재건축될 기대도 분명히 갖고 계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재건축에 대한 기대도 조금 하셔도 괜찮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님 꼭 성공하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자, 바로 지금부터 움직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전화 또 받아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부동산 가이드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유,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네. 이번에 저희는 어디로 한번 가보면 좋겠습니까? 궁금하신 것 알려주세요. 아, 두산 이부요. 네. 여보세요? 두산 위브, 어디 두산 위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 예, 예. 분당 정자동에 있는 두산 위브 파빌리온이요. 파빌리온. 네, 네. 이걸 예. 보유하고 계신 건가요? 아니면 사고 싶으신 예. 건가요? 예. 아, 제가 보유하고 있는데, 예. 이걸, 처음에 분양을 받아가지고 지금까지 한 10년이 넘게 갖고 있거든요. 아, 그러셨군요. 예. 예. 그래서 지금 이제 10년이 넘다 보니까, 음. 계속 지금 임대를 주고 있는데, 임대 예. 수익을 얻으면서 계속 갖고 갈 건지, 그렇지 않으면 지금 매도 시점으로 괜찮은 건지, 예. 더 보유를 해야 될지, 그거를 좀 몰라서 전망 좀 알아보려고요. 예, 잘 주셨습니다. 저희 정자동 두산 위브 파빌리온 한번 가보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시고요. 이영규 본부장 바꿔드릴게요. 네. 예, 본부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파빌리온이 아마 오피스텔이죠? 예, 주거용 오피스텔이에요. 네, 주변 오피스텔 10년이나 보유하신 거고요. 지금 한 2년 보유했네요. 거의 처음부터 처음 해서. 완공됐을 때부터 갖고 계신 거네요. 예, 쭉 갖고 있었습니다. 그럼 가격이 좀 올랐죠? 예, 처음에 매수했을 때보다는 2배는 된 것 같아요. 그렇죠. 원래 오피스텔은 게 가격이 잘 안 오르는 종목인데도 불구하고 오피스텔이 예. 오르는 지역이 있습니다. 예. 뭐 지금 갖고 계신 것도 올랐는데 현재 네. 임대는 얼마에 주고 계세요? 보증금 3천에 160만 원 받고 있어요. 그럼 수익률도 꽤 높네요. 예. 예, 뭐 제가 볼 때는요, 뭐 보유하셔도 크게 상관은 없으시거든요. 아, 그래요? 일단 주변 상황을 예. 지도 통해 조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이 지역이 전체적으로 상업지잖아요. 네. 그러니까 상업지다 보니까 뭐 아파트가 대규모 단지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아파트가 예. 들어오더라도 뭐 주상복합 위주로 들어오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주상복합이 들어오는 아파트 단지 옆에 이제 파빌리온과 오피스텔이 있는데 예. 일단 이 파빌리온의 장점은 세대수가 굉장히 많죠. 예. 그러니까 세대수도 1500 세대. 굉장히 많고 예. 평형대도 굉장히 다양해요.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젊은 사람들이 선호할 수밖에 없는 그런 곳에 위치를 하고 있고요. 예. 그리고 일단 뭐 정자역이잖아요. 예, 예. 예. 정자역의 장점 아시죠? 예. 예, 분당선, 한성- 신분당선이 같이 다니는 곳. 예. 예, 원래는 더블 정자역이 유일무이하게 예. 분당선하고 신분당선이 이렇게 환승되는 역인데, 예. 그때 이제 미금역도 좀 생기겠죠, 앞으로는. 예, 예. 뭐 그런 걸 차지하고서라도 굉장히 좋은 곳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 분당을 크게 보면, 네. 자, 이제 이쪽에는 아파트 단지들이 있죠. 예. 그러니까 이제 분당에 있는 아파트들이 어느덧 지어진 지가 뭐 한 20년이 훌쩍 넘어서 25년, 이제 30년을 향해서 가고 있어요. 예. 그리고 이제 여기 있는 이제 상업단지에 지어진 주상복합이라든지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지은 지 10년이 넘어서 한 12, 3년 정도 되는 거고요. 예. 아무래도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분당의 아파트라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또 기대를 합니다. 뭐 재건축을 하지 않을까, 리모델링을 하지 않을까. 그리고 정부에서 그 부동산 처음 규제를 했을 때 파리 대책이 나왔을 때 분당이 벗어났었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가격이 막 올랐어요. 오래됐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 인식에는 분당은 살기 좋은 곳이고 젊은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곳이다. 그러다 보니까 분당의 가격이 많이 올랐는데 이 주상복합 존에서도 이 파크뷰 아파트가 어떻게 보면 좀 제일 비싸죠. 예, 그렇죠. 여기도 굉장히 세대수가 많은 대단지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원래대로라면 이 역에서 가까운 거대로 가격이 높아야 되는데 이 역에서 가까운 것들은 세대수가 뭐 300세대, 400세대 정도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예. 근데 거기를 봤을 때 우리 시청자님이 갖고 계신 위브랑 요 파크뷰는 세대수에 대한 강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대수가 뭐 1700, 1800 되다 보니까 네. 뭐 관리비도 그만큼
세대수 적은 것보다는 저렴할 수밖에 없고요. 예, 또 뭐 예. 관리도 잘 되고 그런 점에 예. 있어서 제가 볼 땐 지금 월세도 안정적으로 받고 계신 겁니다. 그렇구나. 그래서 이거를 보유하신다고 하셔서 뭐 월세 가격이 떨어지거나 할 것 같지는 않아요. 예. 왜냐하면 이제 또 위로 이제 판교 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판교에도 이제 대규모 테크노밸리가 계속해서 조성이 될 거거든요. 예. 근데 이 판교라는 곳이 아시겠지만 부동산 가격이 굉장히 비싼 곳이잖아요. 예. 그러다 보면 젊은 사람들이 판교로 못 들어간다? 그럼 판교에서 가장 가까운 거 당연히 정자역, 미금역을 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 그래서 이 오피스텔이란 종목이 원래 가격이 많이 오르면 안 되는 건데 뭐 네. 강남의 역 주변이라든지 또 이렇게 분당처럼 좋은 위치에 있는 오피스텔들은 10년 지나서 가격이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매도를 하셔도 상관은 없으시지만 네. 저라면 이렇게 안정된 월세가 나오고 앞으로도 쭉 꾸준히 혹시라도 뭐 네. 분당에 뭐 재건축이라든지 리모델링이 돼서 이주 수요도 발생할 수 있고요. 또 판교 업무지구에 들어오는 젊은 층이 이쪽에 높은 부동산 가격을 못 이겨서 밑으로 내려올 수도 있다. 그러면은 어쨌든 임대는 계속해서 안정적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아. 그래서 저는 좀 더 보유하셨으면 좋겠고요. 네. 이게 뭐 지금 뭐 2배 이상 올랐는데 거기서 가격이 빠질 일은 없을 것 같아요. 아. 그래서 지금보다 많이 못 오른다 하더라도 그래도 계속해서 좋은 그런 오피스텔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좀 더 보유하셔서 그냥 안정된 월세 자금 받으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결론을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시청자님 좀 현명한 판단 내리시길 바랄게요.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부동산 가이드와 함께하고 계시고요. 저희 방송 중에 다 소화 못하는 부분 무료 세미나를 이용하셔서 여러분들 해결해 나가실 수 있습니다. 일정 체크해 드릴게요. 이영규 본부장의 무료 세미나입니다. 부동산 성공 투자를 위한 초석 쌓기라고 주제를 잡아봤어요. 2월 3일 토요일 오후 1시입니다. 2077-6356번으로 예약해 주세요. 네, 저희 오늘 끝자리 6356번 열어놓고 있습니다. 전화 연결 다음 분 또 만나보도록 할게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부동산 가이드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리 시청자님은 어느 곳 궁금해서 연락 주셨습니까? 아, 잘 안 들리는데? 시청자님 궁금하신 곳 알려주세요. 아, 예, 요, 경기도 김포에 있는 아파트를 하나, 분양을 받았거든요. 예, 아파트 근데 이름이? 그걸 가져가야 될지, 예. 그냥 둬야 될지, 그게 네. 좀 궁금했어요. 김포의 어떤 아파트예요? 모아 엘가, 모아 2차, 예. 엘가 2차. 예, 이거 분양받으셨다. 구례동에 있는, 네. 구례동. 아, 여기로 한번 네. 가보겠습니다. 저희 지도 한번 확인해보고 앞으로의 미래 가치도 한번 따져보도록 할게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네네. 예, 본부장님.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김포 구례 모아 엘가 2차 이거 분양 받으신 거예요? 네네. 아, 분양을 받으셨고 그러면은 임대를 놓으실 생각이 있으신 건가요? 예, 임대를 놓을 수도 있고, 네. 매매할 수도 있고, 장기적으로도 괜찮은가 궁금했어요. 이거 막 입주 시작했죠? 네. 어때 뭐 좀 물어보는 사람들은 많이 있어요? 뭐, 처음에는 많이 있던데, 부동산에서는 계속 전화가 오는데, 아직 매매는 못했어요. 아, 그러시구나. 그럼 제가 네. 지도를 통해서 이렇게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 김포에 들어오는 경자실 구례역이고요. 네. 구례역에 이제 아파트 단지들이 이렇게 새로 조성이 되고 있고 여기 이제 좀 끝에 이제 모아 엘가 2차가 있는데 네. 이게 그 몇 평 갖고 계세요? 거기는 다 25평이에요. 25평. 그럼 현재 네. 시세는 어느 정도인지 알아보셨나요? 예, 시세는, 분양가가 지금 2억 6천이거든요. 네. 예, 그런데 처음에는 거기다 3천 플러스가 됐었는데 지금 다른 예, 입주가 시작되고 하니까 좀 내린 것 같아요. 저 지금 뭐 분양가에 거의 변화가 없죠. 네, 아마 분양가에서 거의 변화가 없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네. 뭐 전세를 구하시는 데 있어서도 과연 전세 물량을 다 맞출 수 있을지 좀 걱정이 되긴 해요. 네, 그러니까 그 이유를 말씀드리면 좀 김포를 크게 볼게요. 네, 자, 김포를 크게 보면 예. 자, 이제 여기가 이제 그 서울하고 가까운 뭐 고촌 그쪽이고요. 이쪽이 이제 풍무지구라든지 뭐 걸포에도 또 아파트가 새롭게 조성이 됐고 예전에 뭐 장기동 같은 경우도 아파트들이 굉장히 많이 조성됐고 그리고 이제 우리 어머니 시청자님 갖고 계신 아파트 단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2기 신도시가 이렇게 김포가 조성이 됐는데 처음 이 네. 장기지구 조성됐을 때도 좀 힘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네. 미분양도 좀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뭐 장기 전세라는 그런 특이한 방법도 나온 데가 김포거든요.
네. 물론 뭐 이렇게 경전철이 와요. 경전철이 오는데 우리 시청자님이 갖고 계신 구례에만 들어오는 건 아니죠. 네. 뭐 장기도 지나가고 뭐 헐포도 지나가고 다 지나간단 말이에요. 네. 어떻게 보면 서울에서 가장 멀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 부동산이란 건 서울에서 좀 가까워져야 좋은데 네. 이 서울에서 멀다 보니까 뭐 이쪽에 걸포 쪽에 새 아파트 조성하는 게 뭐 평당 분양가가 한 1,400에서 1,500 정도 되거든요. 네. 근데 이제 넘어가면 넘어갈수록 가격이 조금씩 빠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동탄하고 김포라든지 파주 같은 제2기 신도시의 가장 큰 문제가 물량이 많다는 겁니다. 네. 물량이 많으니까 입주 시기에 가서 그 물량을 못 감당하다 보니까 전세 가격이 하락하고 그에 따라서 같이 가격들이 조금씩 내려가는 현상을 나타나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더 큰 문제는 앞으로 이 검단시에도 신도시에도요 약 9만 가까운 또 세대가 들어올 예정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 동네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 너무 많은 그런 아파트들이 공급이 되다 보니까 아파트 가격이 막 상승하기 조금 어렵거든요. 네. 그래서 뭐 경전철이 들어와서 좋아지겠지. 물론 사실은 좋아집니다. 하지만 이미 부동산 가격은 어느 정도 반영이 됐다고 보여지고요. 네. 그리고 우리 시청자님께서 매도를 하실 것 같으면은요. 좀 네. 빨리 매도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네. 이거를 계속 오래 갖고 계신다고 하더라도 이 주변의 가격들이 오르지 않으면 얘가 자체적으로 오르기가 좀 힘듭니다. 그러니까 이 앞쪽에 있는 아파트들이 올라가 줘야 같이 따라갈 수가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솔직히 말하면은 경쟁력이 별로 없는 거예요. 얘네들이 올라가줘야 얘는 따라 올라가는 거고 혹시라도 얘네들이 가격이 하락하면은 얘는 더 큰 하락을 볼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분양 받으셨다니까 되게 좋은 말씀을 해드리고 싶은데 네. 최근에 돌아가는 상황을 봤을 때 뭐 전세 임대가도 계속해서 낮아질 수밖에 없고요. 그러다 보면은 뭐 잔금 맞추기도 힘들고 오히려 매도를 빨리 해보시는 게 낫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혹시라도 매도가 빨리 안 된다면은 일단 전세 대입자를 한번 드린 이후에 혹시라도 2년 후나 뭐 4년 후쯤에 가서 그래도 지금보다 가격이 조금 오를 수 있는 그런 여건이 경전철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호재를 받는다고 하면은 임대를 놓으시면 한 2년이나 4년 후에 매도하시고요. 그게 아니실 거라면은 지금 당장이라도 조금 매도를 알아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결론을 내드리겠습니다. 아, 한 4년 가져가면 괜찮을까요? 뭐 가격이 얘네들이 올라주면요. 마곡지구에 엄청난 인구가 들어와서 뭐 김포 쪽으로도 몰린다거나 하면은 그래도 가격이 조금 상승할 여력은 있는데 네. 많은 기대는 하지 마시고요. 그러니까 이쪽이 네. 좀 더 좋아져야 이쪽도 좋아질 수 있다는 거 그걸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유, 감사합니다. 네. 네, 시청자님. 네, 예, 감사합니다. 이렇게 도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문자를 한번 열어볼까요? 어떤 사연 들어와 있는지 화면 통해서 만나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문자 1230번님께서 미분양 이후 할인 분양하는 아파트를 매수하고 싶은데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하다고요. 가격 메리트 있는 거 아닌가요? 라고 남겨주셨는데요.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본부장님 어떻게 보세요? 일단 뭐 싸게 나온 거 좋긴 한데 그만한 이유가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하게 돼요. 어떻게 판단할까요? 그렇죠. 좀 전에 말씀드린 거랑 비슷한데요. 그러니까 김포 지역이라든지 파주 같은 거, 또 인천의 이런 도시들이 좀 대형 평수 위주로 미분양이 많이 납니다. 소형 평수로 마감이 되는데 뭐 40평이 넘어간다고 하면은 미분양이 나서 미분양이 1년, 2년 지나다 보면은 할인 분양이라는 거 꼭 했었거든요. 근데 이 할인 분양하면 물론 좋죠. 뭐 6억짜리 아파트를 4억에 살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되니까. 하지만 할인 분양하는 이유가 있겠죠. 그래서 할인 분양해서 뭐 원 가격보다 조금 갈 수는 있겠지만 큰 메리트는 솔직히 없다고 보여집니다. 오히려 할인 분양이나 미분양보다는요, 좀 더 중심권에 있는 가격이 오를 만한 아파트 그런 거를 찾아보시는 게 우선일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이렇게 좀 살펴드릴게요. 저 궁금한 사항들 언제든지 방송 이후에도 연락 주시면 되고요. 오늘 SNK 자산관리 이용규 본부장과 함께 말씀 나눴습니다. 본부장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